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열린 경기도 파주월과 오산시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변론기일 이모저모를 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오산시와 파주월 선거소송 재판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파주월과 관련해서 도태우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 즉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 날인 없이 교부된 투표지가 20장이 있다고 그렇게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는데 막상 재검표 때는 그런 투표지가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인인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선관위와 대법원이 도망갈 구멍이 막혔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허정구 논설위원은 선관위가 뭐라고 둘러대든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사라졌다. 대법관도 판결문에서 궤변을 늘어놓기 어려운 강적을 만났다고 평가하면서 검찰, 언론, 대법원, 국힘당이 사는 길은 한 가지뿐이다. 이제라도 부정선거를 방조해온 잘못을 반성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살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번 파주월 또 오산시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 후 허정구 전 논설위원이 밝힌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선관위와 대법원 도망갈 구멍 막혔다. 8월 19일 대법원에서 파주월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열렸다. 선관위와 대법원이 더 이상 부정선거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왔다. 도태우 변호사에 따르면 총선일인 2020년 4월 15일 9시 30분경 금촌 2동 2투표구에서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지 않은 투표지 20여 매가 교부됐고 이 사실을 투표록에 기재했다. 그러나 재검표장에선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가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다.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하거나 신내림을 받은 투표함이 투표지에 도장을 찍지 않고선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가 뭐라고 둘러대든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사라졌다. 대법관도 판결문에서 궤변을 늘어놓기 어려운 강적을 만났다. 도둑 중에서 가장 큰 도둑이 국민의 주권을 훔쳐가는 선거 도둑이다. 이런 도둑놈을 보고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인 국힘당이 성명서 한 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둑놈을 숨겨주는 범죄가 되고 만다. 재검표를 해야 할 선거구는 아직 100곳 이상 남아있다. 앞으로도 계속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질 것이다. 그것들을 다 가리기란, 국민을 속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 언론, 대법원, 국힘당이 사는 길은 한 가지뿐이다. 이제라도 부정선거를 방조해온 잘못을 반성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전직 언론인인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선관위와 대법원 도망갈 구멍 막혔다라는 제목의 SNS 글입니다. 허정구 논설위원이 이거를 SNS에 올린 뒤 꽤 많은 SNS 사용자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법조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허정구 위원의 이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짤막한 코멘트를 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걱정스럽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 변호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몇 명의 변호사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권호영 변호사라든지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윤영진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이걸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일부 세력에 의해서는 조롱받고 폄훼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이상한 이런 투표지들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차규환 변호사도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변호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며칠 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황교안 비전 캠프의 전화투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또는 특검의 수사를 촉구하는 전화투표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투표는 8월 20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하는 그런 전화투표였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주도하는 황교안 비전 캠프는 이 전화투표를 시작하면서 7월 28일 연수월 양산을 선거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분노한 국민의 뜻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전화투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렇게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전화투표의 첫 주제로 4.15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전화투표를 시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지막 날인 8월 20일 오후 6시 현재 이 전화투표에 동참해서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투표한 국민 수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현재 약 38,7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마 최종적으로는 4만 명에 육박하는 39,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죠. 이건 중복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휴대폰 하나로 몇 번 전화하더라도 모두 한 번만 한 걸로 그렇게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4만 명에 가까운 순수 투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많은 시민들이 4.15 총선 공정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따라서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풀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적극적으로 전화를 한 시민수만 벌써 4만 명에 가까우니까 전화하지 않으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시민들이 4.15 총선 선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윤용진 변호사가 최근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4.15 총선과 관련해서 대법관들에게 디지털 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토론하자고 제의한 내용을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맹주성 교수의 그 같은 제안이 나오자 윤용진 변호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국의 통계학 교수들에게 사실 조회, 사실 여부를 서면으로 밝히라는 절차라도 물음표, 이런 제목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맹주성 교수님의 글을 보니 지난 4.15 총선 전체 무효소송 원고 민경욱 재판이 생각나네요. 우리 측이 통계학 전문가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자 피고 측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불가하다고 하길래 제가 일어서서 피고 측을 노려보면서 그랬죠. 아니, 피고가 통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증언해줄 전문가를 따로 증인으로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동의해 드릴게요.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우리 증인 신청을 안 된다고만 하십니까? 니들도 증인 신청하라고, 얼마든지 하라고, 이러면서 괄호로 해서 재판장은 결정을 보류,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민경욱 의원 재판 과정에서 이 원고 측, 민경욱 의원 측 변호인들이 통계학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니까 피고인 선관위 쪽에서 극력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용진 변호사가 그때 아니, 우리 쪽에서 증인 신청하는 걸 반대하지 말고 선관위 측 당신들이 당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을 당신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동의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선관위 쪽에서 응하지를 않았고 결국 재판부도 결정을 보류했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한번 주제를 확 바꿔서 무슨 선거나 이런 너무 딱딱한 이야기 말고 조금 주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른바 경북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출범시켰습니다. 주제는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 이런 주제로
농정의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디지털 기술 전환을 통한 농업 혁신과 기업형 모델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왜 소개해드리냐면, 우리가 흔히 농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산업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농업이야말로 대단히 첨단 산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전문가들 중에도 농업을 앞으로 미래의 아주 주요한 그런 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그런 글들도 많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논설위원을 하면서 관심이 꽤 많은 분야였고, 경상북도가 출범시킨 경북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는 농업정책, 스마트농업, ICT, 메타버스, 기업경영 등 16개 분야 전문가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농업의 첨단화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등을 위한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는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현재 동국대 석좌교수를 맡고 있죠. 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그리고 손재근 경북대 명예교수, 이렇게 3명이 선임됐습니다. 공동위원장 3명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손재근 경북대 명예교수, 이렇게 3명이 선임됐습니다. 경북도는 이 위원회가 농업 분야의 도정 방향 제시 및 정책 발굴과 함께 글로벌 식량 위기 등에 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 72명의 위원 중에는 농업 분야 외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기업경영 분야 전문가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농정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일반화되고 있는 지금이 농업 대전환의 적기라면서 위원회와 함께 경북 농업의 대전환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을 확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위원회 공동위원장 3명 중에 1명으로 선임된 김재수 전 농축식품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농업을 첨단 산업으로, 농촌은 힐링 공간으로가 주제입니다. 시대 상황과 여건에 부합합니다. 대기업과 최고 인재들이 곳곳에서 뛰어듭니다. 과거 농업이 아닙니다.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업은 이제 과거의 농업이 아닙니다. 경상북도에서 시도하는 이 같은 새로운 시도가 뭔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농업의 전반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움직임을 주도할 수 있을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